자, 리딩의 네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가 끝났죠. 이제 Part 6를 저희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Part 6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단문에 빈칸이 있는 게 아니라 지문 안에 공란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앞문장이나 뒷문장의 정보를 활용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심리적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입니다. 되게 길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덤벼보면 그렇진 않죠. 그리고 빈칸 추론 유형이 있기 때문에 빈칸 추론 유형 문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꼼꼼하게 텍스트를 하나씩 다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점 주의하시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시문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article인데요. 뭐 글쎄요. 토익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전에는 그 Part 6에 말이죠. 4개의 지문이 나오면 한 3개 정도가 emails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요. 점점 이메일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메일이 보통 하나나 2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점점 줄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메일보다는 article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Part 6의 난이도도 다소간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기사문인데 일단은 빈칸 추론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답을 내는데 장소가 나와 있네요. 여기 덴버, 콜로라도에 있죠. 그 다음에 4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극장인데요. 덴버에 있는 극장이 released 했어요. 자, 뭐를요? 서머 스케줄을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의 스케줄을 공고를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지가 주어진 거거든요. Among the blank are.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와 있다. 주어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뭐예요? 주어가 뒤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보통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 앞으로 도치되면 비동사와 주어는 반대로 바뀌게 되죠. 반드시. 그래서 비주어 장소 방향의 부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들이 뭐뭐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답을 낼 수가 있겠죠. 뒤쪽에 보니까 크리스, 사람이네요. 이건 밴드네요. 자, 그리고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앤드레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밴드와 자,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뭐뭐 사이에 있을까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니고요. 자, 녹음 혹은 녹음된 것들 안 되고요. substitute는 대체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대체물, 대체자, 교체 선수의 뜻이 있어요. 축구에서 여러분들 교체 선수가 들어갈 때 substitutes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체 선수들 사이에 있지는 않겠죠. 이 사람들이 공연자들 사이에 있고요. 자, 뒷문장을 읽어보시면 더욱더 공연팀, 공연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그런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will making his third appearance가 되겠어요. 세 번째 출연을 갖다가 자,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대체하는 사람은 아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출연을 자, 이 극장에서 June 6월 달에 이제 하시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사람은요. performed 했었어요. 공연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곳에서 12년하고 15년에. 자, 그러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이 공연을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이라든가 necessarily는 꼭 필수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understandably. understandable이라고 하면 이해할 만한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할 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이건 한국말로 당연히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이전에 여기서 공연을 했었다? 아니요. 그 이전에 그는 2012년과 15년에 이미 공연했었다가 맞기 때문에 자, 이렇게 132번에 A번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 기사 내용은 덴버의 극장의 서머 스케줄에서 누구누구가 공연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빈칸 추론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공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열망을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열망이에요? 자, 돌아온다.
at some time in the future. 미래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 자 돌아오고 싶다, return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앤드레띠라고 하는 사람, 싱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이 된 것이에요. 그럼 빈칸 추론의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내용을 먼저 보셔야죠. 뒤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전혀 지금 다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연 날짜의 리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자 극장의 웹사이트를 이곳으로 방문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완전 전환된 거죠. 앞쪽에서는 그 가수분이 굉장히 돌아오고 싶어 해요. 뒤쪽에서는 자 내용이 완전히 전환돼 가지고 공연 일자의 목록을 보시려면 웹사이트 한번 오시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중간에 있는 내용은 뒷문장에 걸리는 것이냐 앞문장에 걸릴 것이냐부터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A번부터 읽으시면서 자, 오답을 소거하시고 정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앞문장에 걸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앤드레띠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confirm 확인하기를 그죠? 확인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 되겠죠? Sometimes this fall 이렇게 돼 있어요. Sometime this fall. 이번 가을 언젠가 그죠? 에 그 일정을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자 지금 봄에 와가지고 아니 그 준 6월 달에 와가지고 공연을 할 거라고 앞쪽에 써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기 보면 summer schedule이라고 했죠. 근데 가을에 그죠? 올 가을 언젠가 자 일정을 갖다가 확인할 것을 예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순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이 말이에요. 첫 번째 찬스입니다. He has had due to his busy schedule. 자 그의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죠? 예,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찬스가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두 번은 왔었지만 돌아오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이번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답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문장이 아니라 앞문장에 붙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B번은 좀 연결성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C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가수 얘기니까 이것도 앞문장에 붙는 내용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스튜디오에 있어요. 그리고 has no plans to go on tour. 이 사람이 현재는 스튜디오에 있고 자 그 다음에 투어에. 투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순회 공연을 말하죠. 순회 공연에 그 사람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갑자기 현재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 문장의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 지금 되게 돌아오고 싶었지만 바빠서 여태까지 못 왔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건 맞아도 그 사람이 돌아오고 싶었는데 현재는 스튜디오에 있고 투어할 계획은 없답니다. 요거는 좀 동떨어진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D번으로 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will not be able to do so.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내년까지. 그렇게 한다가 뭐예요 지금? 여기 돌아올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름에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번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33번 정답 냈고요. 34번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뭘 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형용사 자리죠 이제. 자 그런데 부사고요. 얘는 s가 붙었으니까 동사잖아요. complete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형용사 자 동사의 동일형입니다. completing 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타동사에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분사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타동사의 ing는 어디서 수식해요? 명사가 있으면 타동사의 ing는 자신의 목적어를 끌고 오기 때문에 뭐뭐뭐를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는 지금 앞에서 뒤로 리스트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맞죠? 혹은 리스트를 complete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되려면 동명사는 앞에 관사를 취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타동사, 자동사의 ing는 이 자리에서 수식할 수도 있지만 타동사의 ing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자, 해석을 하지 않고도 D고요.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completing은 완료하고 있는 중인 티켓이 뭘 완료하고 있어요? 안 되죠. 죄송합니다. 완료하고 있는 목록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저 목록이 어떤 목록이에요? 완전한 목록.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공연 날짜와 관련된 완전한 목록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뭐가 완결된 거예요? 자, 지금 이 가수분 안드레이티라고 하는 가수분에 대한 이야기가 완결됐어요. 자, 바쁜 스케줄 때문에 처음으로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오시게 됐는데 그 완전한 스케줄을 얻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티켓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읽을 필요가 없죠. 빈칸 추론 문제 끝났고 문제도 다 풀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메일이에요. 이메일 잘 나오죠? 자, 누가 보낸 겁니까? 바로 페고 네일, 퍼스널 메일이고요. 뒤쪽에 확장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번에는 dailyherald.com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요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자, 이메일 주소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기 구독. 그러면 여기가 헤럴드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신문사네요. 신문사에서 고객한테 보내는 정기 구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10월 23일입니다. 자, 제 생일이에요. 10월 23일. 공교롭게. 자, 그래갖고 오닐이라고 하는 자, 사람에게 지금 보냈는데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It's almost November. 거의 지금 11월이 다 됐어요. So, that means.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바로 It's time once again. 다시 한번 투이야를 할 시간이에요. 갱신합시다. 당신의 정기 구독권입니다. 데일리 헤럴드에 대한 정기 구독을 새롭게 만드실, 갱신하실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해졌죠? 여기는 지금 을이고요. 여기가 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회사가 정기 구독을 갱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로 확정하시면 돼요. 자, 흐름을 잘 읽으십시오. 선택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pire는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얘 자동사입니다. 타동사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되다, 만료되다의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빈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누구, 어떤 품사 자리인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A, B, C, D를 보니까 다 여기는 지금 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expired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겠죠. has been expired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expire는 빈도수가 아주 높은 동사는 아니지만 자동사로만 쓰인다. 알겠죠? 만기되다, 만료되다 라고 하는 뜻의 자동사로만 쓰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학생들은 자,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답이야 라고 D번에 쓰는 학생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근데 토익에 아주 빈번하게 보이진 않지만 보여요. 간간히.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 맞습니까? that 이하의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3인칭의 단수인데 괜찮아요? 태는요? 수동태 안 되잖아요. 원래 타동사면 자,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D가 답. 이게 되는 건데 자, expire는 절대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뭘로 갈까요? 이 문제도 시제 문제입니다. 과거 시점에 expired, 만료가 되었느냐, 될 거냐, 되고 있는 중이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subscription이 10월 15일, 11월 15일, 11월 15일은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죠. 편지 보낸 날짜가 23일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예상대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넘어갈까요? 아니요. 아직 빈칸 추론 안 나왔잖아요.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자, 지속하는 것이죠. 뭐를요? Receive the paper. 신문 받아보는 것을 지속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자, 클릭하셔서 작성해 주세요. 자, 요구되는 정보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6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we have some special, 특별한 뭐뭐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A, B, C, D가 다 지금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휘 유형으로 판단을 일단 하시고요. 자, d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지만 여기가 지금 명사 자리인데 deal은 거래라는 얘기잖아요. 자, good deal. 그죠? 네. 좋은 자, 거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colors는 색깔이고 tires는 뭐 말 그대로 타이어죠. earnings는 자, 바로 수익 되겠습니다. 이익 되겠습니다. earnings growth. 이렇게 얘기하면 자, 수익의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명사니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renewal option과 관련해서. 자, 근데 renewal option들이 뭐예요? 자, we're sure will interest you. 당신을 흥미롭게 만들 그런 우리가 확신하기에 당신을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그런 renewal option. 갱신의 옵션과 관련해서 특별한 뭐요? 우리가 특별한 거래 제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가 special deals를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137번과 138번의 문제가 나오는데 앞쪽의 내용이 지금 뭐였나요? 여기였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뒤쪽에는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특별한 거래 제한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38번은 아직까지 저희가 풀지 않았으나 get a longer subscription and have save even more mone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긴 기간. 가만히 있어봐. 더 긴 정기 구독권을 갖다가 얻어 가시면 명령문 다음에 and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그러면 그런 뜻이죠. 명령문 다음에 or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save가 되고 even이 비교급 앞에 쓰면 훨씬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아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뭐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앞쪽 내용도 자, 지금 special deals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게 좋겠죠? 자, special deals의 내용. 자, 137번은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매일매일 신문을 사세요. 한 20%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자, 지금 정기 구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매일매일 신문을 사랍니까? 우리는요, 왜 당신이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지, 신문을 갖다가 왜 안 보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기 구독을 지금 요청하는 중이거든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페이먼트가 이미 수령되었습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D번입니다. 자, 스페셜 딜즈의 사례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renew for 1 year.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갱신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more than 40%, 40% 이상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 오랫동안 2년, 3년 이런 거죠. 정기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138번에도 뭐 들어갈지도 답 나왔네요, 이미. 38번 뭐가 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alternatively라고 하는 거는 alternative라고 하는 게 대안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두 번째 옵션을 우리가 가르쳐 줄 때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앞쪽에 하나의 대안이 있었고요. 그 대안적으로 이게 직역이고요. 자, 번역하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아니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거 아니면 더 오랫동안 하시고 더 많이 아껴보세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 당연히 D번이에요. For example은 예시를 나타내고 in turn은 뭐예요? 차례로. 두 번째는 뭐 결과적으로 이런 뜻으로도 쓰죠. 그래서 결국이라고 하는 번역도 나오긴 하죠.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쪽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는 다른 옵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안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개의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총 4개의 지문이기 때문에 두 개씩 잘라가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자, 전반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자, 마지막 기지개 저와 함께 쭉 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머지 2개 지문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지문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화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article. 또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거는 품사가 완전히 다르네요. sooner. 그러면 부사죠. 더 일찍. news는 명사고요. when은 접속사. though도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한번 따져보니까 일단 제목이 뭐예요? Dry Cleaners. 아, 세탁소구나. 거기가 Big Changes.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세탁소에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탁소인가 봐요. 이게 기사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신문이죠. 인구가 뭐 예를 들어 2, 3만 정도 살게 되는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것들도 뉴스로 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소식들이 나오죠. 그래서 Big Changes를 만들어낸다. 네요. 자, Corporate Town이라고 해서 뭐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월 22일입니다. 자, 지역의 establish가 설립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지역에 설립된 곳. 그래서 establishment는 실제로 토익에서는 기관, 시설 혹은 뭐 업체 정도로 번역이 많이 돼요. 지역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합니까? 바꾸려고 합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이에요? It returns clothes to its customers. 고객들에게 옷을 갖다가 돌려주는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customers는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상태가 먼저 나오겠죠? 받고 있습니다. 뭐를요? 자, 죄송해요. 자, 여기 지금 will입니다. 그래서 자, now가 말이에요. 가끔은 미래 시대랑 함께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now를 우리가 지금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라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미래와 함께 쓰이게 되면 사실 from now를 줄여서 now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미래와 함께 쓰인 now는 이제로 합니다. 이제는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이 먼저 나오는 거네요.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명사나 부사는 지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뭐예요? 답이? 뭐에게 됐을 때? picked up. 그러니까 자, 수령이 되어질 준비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받아요. 자, 도우는 접속사 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로도 단독으로 쓸 수도 있는 건데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메일을 받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문맥상 맞기 때문에 자, 구성도 주어 동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C번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40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We used to call customers. 그래서 옛날 방식이 여기 지금 인용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들에게 전화를 했었는데요. That was not very blank. 그건 어떻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 자, 어휘 문제인가요? 맞아요. 선택지가 모두 어휘입니다. fair는 공정하지 않았다. 돈이 되지 않았다. 자, clarifying, 명확하게 만들다죠. 말이 안 됩니다.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유는 바로 자, owner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아이고, 여기 이유가 들어가면 딱 좋겠네요. 또 마침. 자, 그래서 141번은 이렇게 풀어봅시다.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So, they had no idea.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Clothes were ready. 옷이 언제 준비가 됐는지가 아이디어를 가지지 못했대요. 그러면 여기에 대의는 뭐예요? 이거는 고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이거는 주관식으로도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좋지 않아요? 저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지를 걷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and가 나오네요. That's why we're having a special offer this month. 이번 달에 우리가 특별 거래 제안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특별 거래 제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Many people never answer their phones.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질 않아요.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옷이 준비가 언제 됐는지를 혹은 준비가 되었을 때 아무런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오답들 정리해 볼까요? Be sure to check us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와 함께 점검을 좀 해보세요. 자, 새로운 로케이션 지점에서. 자, we decided to send them.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것들을 아니네요. 그들에게, 고객들에게 text messages. 문자 보내는 거잖아요. 대신에 문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D번이 괜찮죠.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따라서 뒤쪽에 so 이하가 없으면 D번도 아주 괜찮은 선택지예요. 그런데 자, 그 결과가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옷이 준비가 됐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유가 앞에 붙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정답 B번이고요. D번은 그래도 비교적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비껴나셨죠? 자, 42번째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s a result부터 시작해서 likewise까지. 자,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연결부사를 찾습니다.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therefore는 인과관계, 앞이 원인, 뒤가 결과. however는 그러나, 반대 사실이 와야 되겠고, likewise는 유사 사례가 와야겠죠. 자, 앞쪽의 내용이 뭐예요? 새로운 정책이 go into effect, come into effect, come into force까지 외워두시고요. 유효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것은 자, 새로운 정책이 적용될 것이고요. 자, 그게 언제예요? March 23rd가 되겠습니다. 23일부터 이렇게 되겠고요. 자, 고객들입니다. Who would rather be called? 아, 오히려 옛날처럼 전화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만약에 그들이 desire, 원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은 뭐예요? 새로운 정책이 적용은 되지만 그 결과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고 새로운 정책이 23일 날 유효해지기 때문에 옛날 방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것이 적용은 되지만 옛날 방식으로도 갑니다. 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래서 42번도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에 자, 제시문에 메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메모 누가 받고 누가 보내는 걸까요? 자, 일단 모든 직원들한테 자,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가 inspection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4월 11일이고요. 이게 무슨 조사일까요? 자, 바로 43번의 첫 문장부터 지금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서두 부분에 이렇게 빈칸 추론이 나오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도 좀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런데요. 자, 일단 바로 뒷문장에 뭐가 나와 있는지는 뭐 한번 찾아보죠. We must make sure. 우리가 반드시 뭐뭐뭐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Or in accordance. 자, in accordance라고 하는 거는 자, 무엇에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accordance 안에 있다. 자, 그래서 accordance는 일치거든요. 따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laws, sanitation이라고 하면 위생이잖아요. 아, 우리가 모든 위생법을 따르는 자, 위생법과의 일치 상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직역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be in accordance with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번역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be in accordance with, be in accordance with 그러면 뭐뭐뭐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역의 위생법을 갖다가 우리가 모두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스펙션의 내용은 뭐예요? 아, 식당인가 봐요, 여기가. 혹은 회사 안에 구내식당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청결검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청결검사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A번부터 We need to start training all of you. 자, 당신들 모두를 우리가 트레이닝을 갖다가 시키는 것. 교육훈련 시키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키친 이퀴프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 그 조사의 일정이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지가 나가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will be visited. 우리가 방문이 될 거다. 누구에 의해서? Inspector tomorrow. 이거 괜찮아요. 네, C번입니다. 난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뭐에 대해서? Regulations that were just passed. 막 통과한 그런 규정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규정에 대한 통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 지금 그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을 알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방문의 일정, 조사 방문의 일정입니다. That the inspection took place. 자, 그래서 조사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자, 조사가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정답은 B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in accordance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accord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according to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어가 품사가 바뀌어도 연결되는 전치사들은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be interested 다음에도 in이고요. 자, 그 다음에 interest가 명사로 쓰여도 뭐뭐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도 in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죠.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ccording은 to를 취하지만 in accordance는 누굴 취해요? with를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제 왜 문맥상 about은 안 됩니까? 뭐뭇에 관해서 준수를 하는 건데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in accordance with나 according to 같은 표현은 마치 한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빈칸 추론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보셨기 때문에 어때요? 뒤쪽에 이거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내용은 뻔합니다. 뒤쪽에 내용 보면 뭔가 지금 우리가 걸리면 뭐 벌금 내야 돼. 뭐 이런 등등등. 자, 요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145번으로 가시면 discovery부터 시작해서 timeline까지 다 명사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휘 문제죠? 접근해 봅시다. 자, 문장에 보면 please be assured. 확실하게 뭐 하라고요? 따르라고요. 이 뭐뭐뭐를 정확하게 이 뭐뭐뭐를 따르랍니다. 아, 이 뭘까요, 이게? 자, 그것이 쓰여져 있어요. 뭐 할 수 있도록? Everything can get cleaned in the proper order. 적절한 순서로 모든 것들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뭐뭐뭐를 따르랍니다. 아, 이거 미치겠네. 이 뭐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앞문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일정표를 갖다가 하나 넣었거든요. 붙여놨거든요. 어디에다가? bulletin board에다가. 아, 일정표를 게시판에 붙여놓으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직원들이 무엇을 청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좀 따라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이 일정을 따라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적절한 순서로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좀 따라줘요. 일정이에요. 여기는 스케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발견입니까? 창조인가요? 혹은 진척인가요?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따라주시면 좋겠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D가 다 동사예요. 그리고 뜻이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문제 또? 어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는 게 옳을까요? 수태 시제를 한번 따져볼까요? 주어가 누구예요? The progress everyone makes. 괄호로 묶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진척과 발전이 되겠어요. 자, 맞죠? 주어 3인칭 단수입니다. 뒤쪽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니터는 뭐뭐뭐를 감시하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뭐예요? 수동태가 맞죠. 지우세요. 능동, 능동. 자, 이게 이제 유일하게 수동인데
would have pp는 뭐예요? 뭐뭐 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가정법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미래냐 아니면 아쉬움이냐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제를 놓고 이제 따져보세요. 자, by Janet. 제넷에 의해서. 이 행사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내일이라잖아요. 인스펙션이. 그죠?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검사가 되고 모니터, 감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자, D번은 아니고요. A번에다 답을 쓰시는 게 맞아요.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자, please speak with either Janet or me. Janet이나 나에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개 지문 자, 모두에 대한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가 아니고요. 오늘은 사실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자, 2018년도 자, 1월 달이기 때문에 자, 강의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더욱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제발